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5월 25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모처럼 만에 시세 변함없이 전주와 동일하게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1억 1,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800만 원, 가장 핫하게 조금씩 올랐는데요. 오름세가 주춤해졌고요.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300만 원, 대전은 1억 3천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모처럼 전국 9대도시 시세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예, 원래 6월, 7월로 접어들면서 거래 동향이 좀 주춤해지는 계절이에요. 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핫하게 200만 원씩 계속 올랐잖아요. 네. 대구도 오름세가 약간 주춤해졌어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큰 틀에 변함없이 서울이 1억 1,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서울도 1억 1,400만 원 선에 안정권에 들어섰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 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부산도 큰 틀에 변함없이 1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인천이 가장 지금 요즘 들쑥날쑥한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요즘 한동안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어요. 네. 매물이 많이 쏟아졌고 찾으시는 분들이 좀 뜸했는데 요즘 다시 좀 늘어났어요. 매도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주춤하시고 매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억 2,400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 매물이 쌓여있다 이런 댓글 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이유 때문일까요? 예, 그렇죠. 저희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7대, 8대씩 재고를 계속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 물량이 다 빠지고 지금은 물량이 2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육생들도 꾸준히 찾고 기존에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법인체에 계셨던 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돼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흐름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119 센터장으로 계시던 분이 오늘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마무리가 돼가지고 인가가 다 떨어졌어요. 구청에서 인가가 떨어지고 이제 허가증을 다 찾아갖고 저희 사무실 오셨는데 이분이 산타페를 선택하셨어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셨는데 주위에서 많이 만류를 하셨나 봐. 산타페는 채산성이 안 맞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특소세 자체도 면제 못 받고 부가세도 면제 못 받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음을 접고 현대 거 아이오닉 5로 진행을 했는데 마침 맞게 이분의 조건에 맞는 차가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현대에서 아이오닉 5는 200만 원 DC를 해줘요. DC 차량이 있어가지고 DC도 200만 원 받고 특소세도 면제받고 부가세도 면제받고 좋은 조건 하에서 차종을 변경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재테크를 아무리 잘해도 개인택시 살 만큼 목돈을 한꺼번에 딱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좀 적어요. 적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1구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퇴직금 형식으로 해서 전별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목돈으로. 근데 그 돈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한 2달 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공직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저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분 믿고 잔금, 계약금만 받고 진행을 했는데 잔금은 한 2달 후에 잔금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한 1억 원 또는 2달 후에 퇴직금이 정산이 되면 그때 받기로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대표님 이번 주에는 대구 택시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대구 택시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대구 택시는 인구에 비례해서 택시 대수가 너무 과한 거죠. 네. 과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감차를 유도해서
법인 택시를 매입을 해서 감차하는 게 맞는 거지 일반 개인 택시는 금액이 비싸니까 감차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법인 택시 한 대 감차하게 되면은 별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지금 인천이나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선이면 법인 택시는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를 매입해서 감차하게 되면은 부재 없어도 부재 부활 다시 안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지금 자꾸 부재 부활시킨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예. 대표님, 대구 인구가 237만 명인데 택시 수가 15,000대고요. 인천이 303만 명인데 택시 수가 14,000대예요. 그러면 확실히 대구가 택시 수가 많다는 거 아닐까요? 택시 수도 대구가 월등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 비례했을 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303만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1년에 유입되는 인구가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꾸준히 유입이 된다고요. 신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계속 인구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멈추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국제 결혼을 해 가지고 늘어나는 인구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늘어나질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고 대구는 인구도 줄은데 차량 대수도 많으니까 채산성 면에서는 그 금액이 높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개인 택시를 10시간 운전을 해도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을 못 올린다는 얘기죠. 대구 택시 기사님들이 하는 말이 택시 승객이 없다 그래요. 왜 이렇게 대구는 택시 승객이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기존의 교통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됐고요. 일단은 유동 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전에 같은 경우는 대구가 우리나라 공업 중심에 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경기가 활성화돼서 잘 돌아가니까 택시 승객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은 대구 경기가 많이 침체됐잖아요.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님도 줄고 인구수 비례해서 택시 대수가 더 많은 거죠. 법인하고 개인 택시 대수 비율이 2대1이 적당하다고 보시잖아요. 그럼 대구를 보면 2대1로 감차를 하게 되면 개인 택시도 감차를 해야 되고 법인 택시도 좀 감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하려면은 일단은 금액이 크잖아요. 지금 대구 개인 택시 시세가 6,800만 원이니까 대구 법인 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당 1,500만 원밖에 안 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법인 택시를 감차하게 되면 개인 택시 한 대 감차할 것 같으면 법인 택시 5대를 감차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 감차하는 게 더 효율성이 좋은 거죠. 그런데 2대1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대구를 택시 수 1만 대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법인 택시만 다 감차해야 되는 그런 형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금액적으로 따져봐야죠. 개인 택시 한 대 감차할 것 같으면은 법인 택시 5대를 감차해 가지고 그 대수를 줄여주는 게 맞는 거지. 개인 택시 한 대 감차하고 몇 대를 감차할 수 있겠냐고요. 그 금액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기존의 개인 택시는 그냥 놔두고 법인 택시 어차피 지금 기사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감차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부재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부재를 다시 풀어서는 되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 본인 직업을 가지고 부재라는 걸 묶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하라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안 맞는 얘기죠. 개인 택시 위주로 택시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대구를 1만 대 유지한다 그러면 법인 택시를 모두 감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법인 택시도 감차하지만 개인 택시도 희망자에 한해서 감차 조건을 내세우면은 적정 금액을 보상해 준다면은 개인 택시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은 자연스럽게 감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조건을 하에서 양도양수를 못 어기고 감차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죠. 개인 택시도 감차가 되고 개인 택시보다는 차라리 법인 택시 감차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개인 택시도 실거래가로 감차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응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지금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래 금액이 1억 원이 나오면은 그 근사치에 맡겨서 감찰을 해요. 지방 같은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택시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존에 개인 택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찰을 하잖아요. 감찰을 할 때 책정되는 금액이 보통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관할 구청에 신고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90% 선을 주고 감찰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예. 대구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택시 수입이 좋지 않은 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대구가 경기가 잘 돌아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인구는 주는데 수입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택시 손님이 없는데 지금 대구 택시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저렴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요즘 200만 원 올라서 6,800까지 왔는데 이건 수지 타산이 좋아가지고 개인 택시 시세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안전성을 택하다 보니까 본인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그래도 택시 남바값으로 물고 있는 돈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선택해서 택시 수요자들이 느는 거지 택시 벌이가 좋아져 가지고 택시를 사시는 분이 적다는 얘기죠. 네. 대구 개인 택시 넘버값이 최저 수준인데 희한하게도 또 대구에는 협동조합 택시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협동조합 택시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법인 택시 기사들이 없잖아요. 네. 기사들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법인 택시들이 협동 택시로 변환을 해가지고 똑같은 택시예요. 근데 협동 택시라는 개념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가지고 기사들한테 지금 일정 금액을 받고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법인 택시 남백 가격은 1,500,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1,500, 1,7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해주는 가격은 3,500만 원 선에 지금 임대를 해주잖아요. 남박값 2대 값을 받고 지금 임대를 해주잖아요. 네. 이게 완전 편법인 거죠. 네. 예. 대구 버스나 지하철 같은 그런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고 보세요? 인프라가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구축이 잘 됐죠. 대구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로 일찍 개발이 됐잖아요. 네. 대구 쪽으로는 우선적으로 전에는 공업단지였기 때문에 많이 정부에서 지원책이 많이 나와가지고 인프라가 활발한 거죠.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런데 공업도시에서 자꾸 변모가 오니까 인구가 줄고 인프라 구축된 걸 100% 다 활용을 못하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확산으로 택시 손님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반 젊은 층 선호하는 기종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지 나이 드신 분들이 킥보드 타고 움직이나요? 그건 아니고 킥보드나 전동 시스템 이런 거는 택시 영향하고는 별반 없다고 봐요. 예. 대구 인구를 보면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대구 택시의 장기적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례해서 택시 대수가 너무 많고 전에 같은 경우는 본인 개개인 집에 자가용이 좀 적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개개인 집에 자가용도 있고 대중교통시설에 비례해서 택시 대수도 많기 때문에 택시 감차가 방법이지 부재 부활해서 묶는 것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대구가 택시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인 택시 넘버값이 상승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경기의 불안성이죠.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완전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소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남박값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서 명퇴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잖아요. 제2의 직업으로 그래도 개인 택시 많은 게 없다 해서 많이 몰리는 거지 개인 택시의 채산성이 높아서 몰리는 건 아니에요. 네. 요금 인상으로 넘버값이 조금 오른 건 아닐까요? 요금 인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수지 타단 면에서 좀 나아졌죠. 그것도 이 영향도 좀 있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5월 25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최근에 개인 택시 넘버값이 조금 올라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대구 택시 현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대구가 택시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 택시 시세가 오르지 않나, 뭐 이런 저희들을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